고2 미적분 1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오늘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거리, 속도, 가속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정식 쪽을 보시면 fx는 0과의 실근 이걸 찾을 건데 우리가 2차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3차, 4차로 늘어나는 것 뿐인 거고, 두 번째 fx는 k의 실근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y는 k라는 이 수평선과 함께 만나는 거,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들에 대한 탐구를 뭐 할 거다라는 거고요. y는 gx의 실근이라는 거는 두 함수의 교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구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모든 것들은 웬만하면 다 두 번째 식으로 우리가 변경해서 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때 1번 방법으로도 보통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1번과 2번 방법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차 방정식의 도함수를 이용한 첫 번째 3차 방정식 도함수를 이용한 실근의 개수 판별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도함수를 먼저 작성해 보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0이기 때문에 이 도함수 fx 프라임이죠. 사실 능령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해를 찾아보자면 1과 3이죠. 그래서 이 1과 3일 때가 극대극소를 가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1을 대입했었을 때 fx의 값을 구하면 우리가 얼마가 나오죠? 4-a. 그 다음에 3을 집어넣게 된다면은 0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극한을 극대극소를 곱했었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적으로 탐구를 아마 학교에서 열심히 할 거예요. 해가 3개 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해가 3개 나오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극대는 밑에 있고요. 극소는 밑에 있고요. 극대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둘을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방정식을 살짝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a의 값이 0과 4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네,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또 다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방법으로 풀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 3차 방정식을 분리할 겁니다. 어떻게 분리할 거냐? 2번처럼. 그러니까 2번처럼 분리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 fx라는 것을 예를 들어 요거라고 칭하고요. gx라는 거를 이걸로 칭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할 수 있냐? 이게 3차 함수고 완벽하게 깔끔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우선 얘는 그냥 이렇게 x로 묶기만 해봐도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0과 3인데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요 수평선 y는 마이너스 a라는 함수와 어떻게? 교점이 발생할 텐데 그 교점이 몇 개? 3개. 그러면 2개 나올 때가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 밑은 다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a가 여기 건 안 되고 여기 것도 안 되고 그럼 그 사이를 돌아다녀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일단 0이니까 0보다 커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뭡니까? 극대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f'x를 구한다. 그래서 f'x를 구한 다음에 해를 찾으면 1, 3이에요. 그럼 여기 1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f1 값을 구하게 되면 4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4를 이렇게 써준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넘긴 상황을 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a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플러스 a고 플러스 a. 그럼 더 이상 곱할 건 없네요.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해가 나온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풀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 활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실 위에 케이스 보지 않고요. 바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 이 말 중요해요. 나중에 이 함수가 이게 성립하도록 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요. 어떻게? 분리한다. 이것과 이것을 분리한다. 각각.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려본다. 그럼 얘는 x의 세제곱을 묶어버리면 3x-4니까 함수를 그릴 때 3분의 4가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다면 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얘는 수평선이니까 얘를 그렸었을 때, 그죠? 이 함수가 죄송합니다. 잘못 그렸죠? 얘가 이렇게 뚫고 내려가서 얘를 이렇게 향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그려야죠. 그럼 수평선은 어떻게? 여기 밑으로 향하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함수가 전부 다 얘 위에 있다라는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뭡니까? 극소값.
을 제가 구해야겠죠. 그래서 f 프라임 구하게 되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니까 12x 제곱을 묶어버리면 0 말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 1이 나오게 되죠. 여기가 1이란 소리예요. 그럼 1을 대입하시면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k라는 것은 마이너스 1과 같거나 그 수치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면 이게 성립한다. 그럼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x가 0보다 클 때만 볼 것이고요. 이럴 때 우리 또 분리한다. 그래서 분리할 때 저기 k를 넘겨준다. 그리고 여기 함수를 그려본다. 그려볼 때는 우선 이번엔 프라임 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1, 2에서 극대극소로 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에서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2니까 얼마입니까? 7이죠. 그다음 2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8에 16에 4에 12에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6, 그럼 마이너스 20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좀 오른쪽에 좀 크게 그리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일 때 7, 마이너스 20 이렇게. 그래서 3차 함수를 그리게 된다면 이런 느낌으로 그리게 될 거라는 건데 나는 어디? x는 0보다 큰 쪽에서만 볼 거라 여길 자를 거예요. 그럼 x가 0일 때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럼 여기가 0이었단 소리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만 먼저 봤었을 때 어떻게? 항상 이 그래프가 이 수평선보다 위에 있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죠. 같아도 되죠. 그래서 k가 2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좀 잘 안 보이지만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턴화돼서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풀다 보면 되니까. 그 다음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속도와 가속도. 일단 우리가 거리라는 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fx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fx를 미분합니다. 그럼 그게 바로 속도가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배우는 게 바로 평균 속도라는 거예요. 사실 평균 속도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결국엔 극한을 때려서 도함수인 f 프라임 t를 구한 게 바로 속도다. 속도는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그건 바로 속력이다. 과학할 때 이런 좀 필요하십니다. 속력은 방향이 없고요. 속도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를 한 번 더 미분 때리면 그게 바로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도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적분 배우면 그걸 역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하게 돼서 사실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전부 다 적분 쪽에서 다 발생한다. 다 배우고 나서 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여기가 기말고사기 때문에 적분까지 다 배우고 나서 시험 범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치 변화량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위치 변화량은 뭐냐면 처음 내가 서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그 위치에서의 변화량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데 나중에 막 이거 앞에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더니 결국엔 7로 갔어. 그럼 위치 변화 얼마입니까? 8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거리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이 거리가 문제예요. 거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이너스 1이 있었어. 근데 이러다가 내가 3을 갔다가 다시 뒤로 5만큼 왔다가 그리고 다시 한 12만큼 갔어. 그러면 거리는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3만큼 갔고 어쨌든 5만큼 갔고 12만큼 갔으니까 20만큼 움직였겠구나. 이런 소리 하는 거고요. 네, 위치 변화량은 뭐냐면 처음에 마이너스 1이었고 3만큼 이동했고 다시 5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 다시 12만큼 이동했으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종착지와 처음 출발지의 변화가 얼마냐? 10. 이게 위치 변화량입니다.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요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위치와 속도, 거리가 아니었네요. 위치였네요. 죄송합니다. 자, 위치와 속도의 그래프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 얘도 결국에는 원함수와 그 다음에 미분했었을 때 이 도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내용 보시면 T1 여기 있죠? 여기 있을 때 왼쪽은 플러스고 오른쪽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속도가 양이었다가 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진, 이게 후진 느낌인 거예요. 차로 취급한다면 그럼 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위치로 보면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감소를 다시 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프라임 쪽에서 0이라는 걸 취급했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극대,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 근방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적게 떨어져 있을 때 이런 걸 얘기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예시 마지막 하나만 보고 좀 본질적 문제는 적분 가수 있으니까 그때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V 구한다. V는 어떻게 구한다? 미분 때려서 도함수로 구한다. 이거. 그리고 나서 얘가 뭐라 그랬어요? 방향이 바뀐 시각이 언제냐? 아, 너가 언제 0이 되는가? 라고 물어본 거니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면 마이너스 1과 3분의 5일 때인데 t는 항상 양수죠. 얘를 제거하고 여기서 바뀐 겁니다.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 가속도는 a입니다. 영단으로 찾아보시면 도함수 찾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8. 요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속도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극한으로 시작해서 연속으로 이어진 다음 도함수까지 구한 다음 도함수의 그 모든 걸 한 겁니다. 그다음부터 사실 좀 어느 정도 사고력과 좀 이해력이 좀 많이 필요한 구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거의 전부 다 기말고사 파트니까요. 일단 중간고사에서는 내가 어떤 값을 구하는지 그리고 구하기 위해서 미정계수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적분, 부정적분, 정적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부분들을 적분으로 이용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네, 미적분 1은 종료가 됩니다. 사실 대수보다 조금 빨리 끝난 과문이 있는데 과연 내가 얼만큼 기억을 하고 있는가? 나한테 남은 게 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부족한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